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 힘을 키우겠다고 했고 더 이상 대가 없이 미국의 치적 보따리를 안겨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놨지만 북미 협상 파기를 선언하진 않았고 대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남측과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마스크를 낀 북한 주민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행진합니다. 남측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현수막과 팻말도 눈에 띕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뒤 북한에서는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지난당대의 대가를 통해 신변의 불변하고 포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의지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는 남측을 비난하는 기사가 잇따라 실렸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들은 남한 당국의 친미 사대로 인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족 내부 문제를 점의 관계와 엮어놓았으니 지식도 상식도 무. 곤곤이 상전에게 모리를 조아리며 승인받으러 다녔으니 주견도 결단력도 무. 또 다른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해당 영상이 문제가 돼 계정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첫 보복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유지되던 통신선을 전부 차단한 겁니다. 남북 정상 간 직통 연락선은 물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 공용망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북한은 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우리 측을 적으로 규정한 건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남북 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연락망을 끊어버리며 대남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정부가 도입한 5.24 대북제재 조치. 당시 북한은 이를 비난하며 판문점 채널을 7개월 동안 닫아 걸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전개되자 북한은 남북 채널을 폐쇄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이미의 시각에 전쟁의 불집이 터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쌍방 군부 사이에 개설된 북남 군 통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2016년 2월 북한의 광명성 사후 발사에 남측이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대응하자 또다시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자력 자강으로 핵강국으로 되었고 우주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청와대의 촌딸긴 박근혜가 불쌍하기 그지없다.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 단계 신뢰 구축 조치입니다. 북한이 이런 통신연락선을 끊는다는 것은 남쪽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소통의 통로를 막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대북 전단입니다. 전단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을 악마, 인간 백정이라고 꼬집는가 하면 김 위원장이 해마다 10대 소녀 300명을 기쁨조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해묵은 대북 전단 문제를 지금 이 시기에 꺼내든 걸까요? 강화군 성모도 바닷가로 나가는 길목을 굴착기 한 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도 쌓여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쌀 보내기 행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버려놓은 겁니다. 첫째, 불안하고요. 혹시 그쪽에서 오판을 할까 불안해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가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 쓰레기가 저희들이 천상 다 쳐야 되고, 바다 근처에 가면 저런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과 경찰의 제지로 탈북민 단체들의 쌀 보내기 행사는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막는 사람 아니 막는 사람들은 다 빨개는 돼 보여요.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넣어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는 3대 세습 등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멀지 않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그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그다음에 거기가 그 어린애가 뭐 무슨 나라를 이끌 수 있나 이런 식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는 반반이었어요. 야, 이게 무슨 빨갛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아, 진짜 저 사람이 지도자 후계자로 나서가지고 바로 됐잖아요. 뭐 얼마 진짜 걸리지 않았거든요. 저 집안에 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 있죠. 식량과 의료품, 미국 달러화는 물론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저장된 USB가 풍선에 담기기도 합니다. 전단지를 받다가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자기도 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안 보는데, USB는 주머니에서 감춰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 보죠. 뭐 한국 영화 많이 보죠.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잘 사는 나라라는 건 다 알죠, 이제. 과거에도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곤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위협을 넘어 실제 군사 행동도 취했습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민간 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겁니다.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삐라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이후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법원도 2016년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최근 강한 비난을 쏟아낸 건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 데다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해 놓았는데 남측이 이를 2년 넘게 수수방관해왔다는 불만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장 그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했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거예요.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그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가 대북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는 건데, 이게 다시 이제 탈북 단체들에 의해서 다시 보내지니까 북한은 이제 아주 발끈하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은 코로나19와 경제 성과 부진 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제대로 그야말로 북한 지표로 성과적으로 빛낼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속이 터져서 지금 뭔가 지금 화를 내고 싶은데 남쪽의 삐라가 걸린답니다. 적대감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어요. 대남 적대감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돌파해야 될 정도 북한 내부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건 북한의 다음 수순입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도 각오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군사 도발들을 할 가능성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탄도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승인 없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고 탈북 청소년을 돕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남북 간 긴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대남 비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이번에는 미국까지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남북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언급 없이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북한 노동신문 1면입니다. 15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학공업 발전과 평양 시민의 생활 향상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 있게 도의됐습니다.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 리성건 외무상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12일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이 미국을 향해 남북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한 데 이어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겁니다. 리 외무상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치적 쌓기에만 매달려왔다며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치적 선전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고 대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협상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미 간 싱가포르의 약속 실현을 위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고리로 남측을 압박한 데 이어 미국에도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난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이어서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도 추이를 지켜보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북한 인사 가운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보필하던 과거 모습과는 달리 최근엔 사실상 북한 정권 2인자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발표한 대남 비난 담화는 더욱 공고해진 정치적 위상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워서 대남 압박에 나선 걸까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달라진 행보를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4명의 북한 대표단. 그중에서 언론의 관심은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쏟아졌다. 최초로 남한 땅을 밟은 김씨 일가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친여동생.
김 제1부부장의 옷차림새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화제가 됐고 이는 곧 그녀의 위상과 권력을 추측하는 주요한 단서들이 됐다. 그녀가 진정한 실세라는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이 공항 귀빈실로 들어서는 장면. 김 상임위원장이 갑자기 멈춰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이 포착된 것. 잠시 후 귀빈실에 들어선 건 김여정 제1부부장. 아흔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제야 몸을 움직였다. 귀빈실에 들어와 소파 앞에 자리를 잡을 때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먼저 자리를 권했고 이동을 할 때도 김 제1부부장의 경호 인력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확실시된 것은 청와대 방문이었다.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겨주셔서 대통령께서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며 자신을 특사로 소개한 것이다. 2017년에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다음에 김여정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은과 이제 보다 대등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이제 협의 파트너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높아진 위상이 2018년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내외 무대 곳곳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서열이 높고 연로한 당 간부들이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현장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이처럼 등장하는 시기와 장소마다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 이제 전문가들은 더 이상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아니라 지난 2년간 달라진 그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사실상 2인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김여정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단계로 더 한 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지난 3월 2일 북한 당국은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우려 표명과 함께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다. 자신의 성명으로 낸 첫 대남 담화. 그는 청와대의 반응을 비논리적 주장과 언동으로 몰며 우리 측의 대응이 남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능한 사고방식, 3살 난 아이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두 번째 담화에서는 남한에 대한 비난이 없었지만 지난 4일 발표된 세 번째 담화에서는 더욱 수위를 높인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노동신문에 게재됐다는 것. 그리고 북한 당국이 담화의 내용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정치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이 김정은 위원장의 보필에서 국정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처음 북한 3대 체제가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한이 이렇게 부여되는 건데 담화문이 평양시 집회에서 담화문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통전부 대변인 발표 성명에 김여정 동지가 총괄한다는 의미가 쓰여져 있고 지시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추론은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름을 걸고 대남 압박에 나선 것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북한 엘리트의 몰락을 꼽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진출과 함께 이른바 파워 엘리트로 불리며 대남, 대미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북한의 고위 관료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들의 위상은 추락했고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까지 악화 기로에 놓이면서 북한 당국에겐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김영철의 위상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급속도로 하락했고 그래서 통전부장직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북한 외교를 담당하던 리수영 국제부장과 류용호 외무상이 해임되었고 새로 외무상에 선출된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내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공백, 대남 관계에서의 공백을 김여정이 메우고 있다고. 일각에선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과 함께 제기된 건강 이상설과도 관련이 있다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물론 자맹 20일 만에 공식 등장해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는 것이다. 코로나든가 제재든가 업무량이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심화되면서 지도자의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상 어떤 좀 위험성이 존재하고 김정은이가 어떤 업무의 상당량을 김여정한테 돌림으로써 어쨌든 좀 뭔가 자기 업무 스트레스, 업무량을 좀 감소시키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 2년간 남북관계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 정부 인사들과도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혀왔던 김여정 제1부부장. 비교적 대남 유화적인 인물이었던 그의 맹비난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까지 언급한 그의 강경한 발언을 두고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하에서 독자적으로 경제건설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하는 김여정의 조력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북한 내부에서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란 것이 전직 북한 외교관의 분석이다. 원수님이 권위가 약간 약해지는 건가? 둘을 동급에 놓고 봐야 되나? 그럼 어떤 때는 누구 말을 듣고 어떤 때는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그럼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에는 아마 플러스는 되는 것보다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더 높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왜 김여정 동지가 갑자기 저렇게 나서서 북한 말로 막 나댈까? 이런 의심은 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1년 전 이호 여사 별세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고자 판문점을 찾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당시 김 제1부부장 일행을 맞았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그와 나눴던 남북 화합의 대화를 또렷이 기억했다. 이 분위기를 살려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김여정 부부장을 많이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잔잔하게 좋은 반응의 미소를 가지고 듣더니 아주 단호하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입니다. 때론 특사로, 때론 행사 전반을 관장하는 수행원으로 남과 북을 연결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 높아진 그의 위상만큼이나 비난과 혼란이 아닌 꽉 막혀있는 남과 북을 다시 한번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북한 학생들도 제대로 학교에 가지 못했죠. 손꼽아 기다리던 개학날 신나게 학교 가는 학생들 모습이 북한 매체에 나왔습니다. 개학식을 교실에서 화상으로 진행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는 풍경 역시 우리와 비슷합니다. 함께 보시죠.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학교로 향합니다. 지난 3일 개학한 북한 학교의 등교길 풍경인데요. 이날을 가장 손꼽아 기다린 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일 겁니다. 부모 손을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 발걸음이 정말 신나 보이죠. 뒤늦게 찾아온 입학식 날 기념사진을 찍는 학부모들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 미가 학생이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내가 학교로 오는 동안 애한테 끌려다시피 했습니다. 이젠 학생이 된 우리 애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겠는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재고 소독수라고 적힌 물로 손을 씻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하는 모습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연 학교 풍경들을 자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학식도 교실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학식이 유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쪽으로 진행되던 개학식이 이번엔 철저한 위생 방역상 여부를 지키면서 학급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전하며 주민들이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 수업을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니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밀집해 앉아 있는 등 거리 두기에 미흡한 점도 보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만개한 장미꽃을 볼 수 있는데요. 평양 거리에도 장미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에선 장미 재배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꽃 소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평양 시내 거리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장미꽃. 시민들은 향기를 맡고 사진도 찍으며 꽃 구경을 즐깁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정원에 나와서 장미꽃 향기를 듬뿍 맡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한결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도시 환경미화 사업에 공을 들인 결과 나타난 풍경인데요. 관상용 화초로 도시를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자는 게 환경미화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평양 화초연구소는 여러 품종의 화초를 온실 재배해 거리에 옮겨 심어왔습니다. 우리는 보기도 좋고 관상적 가치도 높으며 사람들 생활에도 유익한 조건을 주는 여러 가지 화초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초연구소는 꽃가게에도 장미와 카네이션, 튤립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꽃을 찾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꽃다발을 바치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노동당 창건일 등 북한을 대표하는 기념일엔 꽃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의 꽃 소비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이 장미, 카네이션, 칼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품종의 꽃들을 사계절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무 생일입니다. 그래서 동무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꽃다발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북한은 대규모 장미단지를 조성하는 등 재배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북한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식량난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인권보고관은 대북 제재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길이 막혀 있지만 언젠가 북에 보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18년째 명맥을 잇고 있는 통일 쌀 운동을 최윤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땅이 기름지고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 농산물 생산지로 유명한 경북의 영천.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올 한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인근의 농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농사는 사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농사철 전에 우리 농민들이 모여서 하늘의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염원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과 돼지머리, 모판 등을 제사상에 올렸는데요. 아이고, 정성 들여야지요. 정성이 최고지. 아니다. 돼지머리는 앞으로. 농사꾼이 별다른 소망이 있는겨. 농산물 가격 잘 받고 풍년 들면 되지요. 농민들을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래 정성 들여야지요. 풍년 기원제는 그 자체로도 농민들에게 한해 농사의 첫 단추와도 같은 중요한 의식입니다. 특히 이번 기원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쌀이 하루빨리 북으로 보내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조만간 갈 수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풍년이 오기를 기원하는, 그리고 남녘과 북녘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자와 장화를 착용하고 노랫가락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드디어 모심기에 나섭니다. 자, 통일로 가자, 통일로! 모내기 시기는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선 날씨가 따뜻해지는 알맞은 시점을 골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렬로 서서 모를 심는 농민들, 맨발로 논에 들어간 농민도 보입니다. 오랜만에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 새록새록 추억도 떠오릅니다. 소작업 한 지가 약 한 30년 전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한쪽에선 모판에 있는 모를 뜯어 논에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모를 이걸 다 쇠가 이래 묶어 놨어. 뭉티기로 이래 묶어 던져 놓거든요. 그럼 옆으로가 하나씩 이래 숨갔는데. 오늘 모를 심어야 할 논의 면적은 약 3,300제곱미터. 적지 않은 작업량이지만 수확의 그날을 기약하고 언젠간 북한 주민들도 이 쌀을 함께 먹을 날을 떠올리면 힘이 절로 나는데요. 옛날 그런 말 있죠. 자식 논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즐겁죠, 당연히. 더운데 좀 힘들어도 이제 통일 기원하면서 손모심기 행사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온 새참 시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허기를 달래는데요. 멋진 거 나니까네. 배가 고파가지고 잘 넘어갑니다. 맛있게 했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제대로 밥값을 못하. 꿀맛 같은 새참을 제쳐두고 심은 모를 바라보는 농민도 보입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모가 커서 생산해가지고 못 먹고 힘든 우리 이북 우리 한민족한테 약간의 양식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쌀이 자라날 이 논은 이상모 씨가 소유한 땅을 개간해 마련했습니다. 이 씨는 6.25 전쟁통에 아버지와 헤어진 이상가족인데요. 북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선뜻 땅을 내놨습니다. 야, 이 손모내기가 이렇게 힘드는 거를 아직도 저쪽에는 아직도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금강산에서 우리가 이제 모내기 일손 돕기 하러 많이 갔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와 같은 마음들이 모여 통일쌀 운동은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과 전북, 경기, 강원 등 전국적인 행사가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통일쌀 손 모내기 행사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뿐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처음 쌀을 지원한 건 지난 1995년. 한국전쟁 45년 만이었습니다. 우리 쌀 2,000톤을 실은 배가 북한으로 출항했는데요. 이후 정부의 북한 지원이 잇따르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도 2002년부터 통일쌀 운동을 시작했고 5년 뒤에는 손모내기 행사를 하는 등 직접 농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로만 시작해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며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물을 심을 수 있는 나이면 다 가능합니다. 유치원생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체험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북측에 갈 수 있다. 여기 이제 통일의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라 봅니다. 쌀을 실은 배를 타고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양정석 씨. 그때의 기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첫 출항 그 행사 때 40kg 포대로 1,028가마를 보냈거든요. 2,000분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쌀과 모짜리용 비닐 등을 북한에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뒤부터는 통일쌀 운동을 통해 재배된 쌀을 북한에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쌀을 팔아 기금을 조성해왔지만 이마저도 보내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 쌀을 담은 포대를 제작했다 폐기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쌀 생산량을 높여주기 위해 2018년 통일쌀 기금으로 마련한 트랙터들도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 통일을 염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양정석 씨는 말합니다. 식량 곡물 작업률이 사실은 쌀을 빼고 나면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측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하고 남측에서 모자라는 옥수수나 이런 다른 부분들을 가져온다면 농업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화의 마음을 담은 통일쌀이 다시 북녘 땅에 도착해 남과 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날이 다가오길 고대해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북한의 천연기념물 탱자나무 모습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